아무래도 기존 같은 경우, 특히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지표, 그 중에서도 물가 상승률과 관련을 해서 발표만 나오면 0.1%포인트 차이로 상승 지수가 크게 나뉘는 모습들도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이 매크로 지표보다도 조금 더 기반을 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반기 가치주랑 성장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던데 성장주 위주로 조금 우위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연구원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던데 왜 그렇게 전망하시는지 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표적인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 그 이외에도 대표적인 IT, 커뮤니케이션 업체들이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의 수요, 즉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을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때에는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지난해에는 주가를 끌어당기는 요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으로 접어들수록 이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되는, 즉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후반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의 눈높이가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 비용 부담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이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계속해서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해당 기업들을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도 가치주와 같은 경우 그리고 중소형주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은행 사태가 조금 더, 지금은 큰 기업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 유동성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언급이 되는 시기에 흔들릴 수가 있는 만큼 반발 매수세는 가치주 위주로 조금 더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은 대형 성장주 그리고 내년 초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가치주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국면이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는 전망을 했으니까요. 업종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업종별로는 크게 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IT 성장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 시스코 시스템스와 같이 아무래도 보안 측면 그리고 이제 장비 측면에서 조금 더 수요가 높아지는 하반기 때 주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다른 IT 기업들보다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업체들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장기적인 실적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대적으로도 덜 오른 업체인 만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7월에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 8월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퀄리티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ETF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책 수혜 업체들인데요. 정책 수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방산,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장기적으로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방산, 그리고 이 보안과 같은 업체들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이 팔로알토, 그리고 이제 방산 업체들 중에서는 로키드 마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들도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업체들은 없겠느냐라고 하면은 이 소비재 업체들 중에서도 달러 강세 압력이 약화가 되는 시기에
해외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주목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P&G와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 오르는 시기에 워낙 좀 덜 올랐던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재미없는 기업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이 되는 시기,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되는 시기, 달러 강세 압력이 약화가 되는 시기, 이러한 시기에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이제 덜 올랐을 때 대응을 하기에 정말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다라는 측면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님 리포트 중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일본 증시에 대해서 특히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엔화 전망하고 이번 증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140엔 중반까지 좀 높아졌다가 조금은 상승세 둔화가 되는 양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주말에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국채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일본의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엔화 약세 압력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엔화는 지금처럼 빠르게 오르기보다는 조금은 상승 속도 둔화가 되고 연말로 갈수록 조금은 엔달러 환율이 낮아질 수 있다. 즉 조금은 강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엔화와 더불어 일본 증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상승 속도 자체는 엔화와 함께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양상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이 33,000선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동조화되는 모습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반등이 컸던 이 IT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오르면서 함께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일본은 지난해에도 견조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해에도 조금 미국의 IT 기업들 빠지면서 함께 좀 빠졌던 만큼 하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이제 종료가 되는 시기에 IT 기업도 오르는 시기에 일본 기업도 함께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 반영이 되면은 상단은 35,000 정도도 니케이 지수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확실히 전체 지수의 상승 속도보다는 상승 여력은 미국 대비로는 조금 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시기인 만큼 지수보다는 조금 더 업종별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 환율을 기반으로, 업종을 기반으로, 그리고 정책을 기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다양한 국가다라는 점을 하반기에는 조금 더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즉 환율뿐만이 아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업종별로도 다양할 수 있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나누어서 보실게요. 환율 측면에서 보시면은 엔화 강세 수혜 업체들, 약세 수혜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엔화는 강세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엔화 강세 수혜 업체들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재료 수입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는 식품 그리고 음료 기업들이 있으시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카르비와 같은 식품 업체들 그리고 키린홀딩스와 같은 이제 저희에게도 친근한 맥주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상반기 때 그리고 특히 5, 6월에 IT 기업들, 성장 기업들 반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눌려왔지만 실적이 정말 양호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책 수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업체로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으시고요.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좀 제시가 되면서 실적 발표 전후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은 보여지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 양호했지만 이제 보수적인 가이던스로 조정 컸고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가 되고 있는 제이프론트 리테일링과 같은 이 리테일 업체들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너무나도 낮았다가 드디어 조금씩 오르고 있고 YCC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아예 폐지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부적인 정책들이 조금 더 논의가 되고 수정이 되는 시기에는 일본의 은행주와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플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 이외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 혹은 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경우로 대응을 ETF라든지 상품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환차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최근에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일본 각각 업종별 전략도 말씀해 주셨고 개별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좀 특별히 유명하게 보고 계시는 투자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정말 이제 주식도 많이 하시고 채권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데 네. 아무래도 개별로 보기에는 조금 대응하기가 부담스럽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하게 개별로 보기에는 조금 힘드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ETF로도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S&P 500 지수를 추종을 하고 대형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SPY와 같은 대표적인 ETF들이 있으시고 하반기 때 또 주목을 할 수 있는 한 5가지 ETF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성장주 ETF 중에서도 정말 업종이 다양해서 다른 성장주 ETF들 대비로 지금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VUG와 같은 ETF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체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 IT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이 XLK와 같은 ETF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T 업체들도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구분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 앞에서 말씀드린 보안과 관련된 업체들인데요. 팔로알토, 포티넷과 같은 대표적인 보안 기업들,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비중이 10% 넘어가는 CIBR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산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좀 눌려있지만 중국의 회복 기대감 조금 더 높아지고 여행 수요 개선이 되는 시기에 볼 수가 있는 걸로는 JRMY와 같은 ETF도 있다라는 측면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하반기 말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추천해 주실 만한 ETF도 있을까요? 조금 함께 보실 수 있는 걸로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 얘기를 드렸던 만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엔화가 약세로 갈 때는 아무래도 한 헤지형 ETF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현 수준 대비로는 조금 더 강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 오픈형 ETF로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EWJ와 같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ETF들 아니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니케이 주종 ETF 중에서도 한 오픈형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수보다도 업종 이렇게도 좀 보실 수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아무래도 대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들도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한번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하고 일본의 종목들 혹은 ETF도 살펴봤는데 그 밖에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 있을까요? 투자 전략과 관련을 해서도 좋고 그리고 하반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같은 경우 특히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지표 그중에서도 물가 상승률과 관련을 해서 발표만 나오면 뭐 0.1%포인트 차이로 상당히 지수가 크게 나뉘는 모습들도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이 매크로 지표보다도 조금 더 정책과 펀더멘털을 기반을 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CPI 발표 전후로 해서도 주가 등락이 조금 제한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과 관련을 해서도 기존에는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연준의 FOMC가 진행이 되고 그러한 시기에는 상당히 좀 그 흐름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게 보여졌는데 올해는 그러한 측면도 이제 덜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인 만큼 이 매크로 지표 이외에
펀더멘털 측면도 조금 더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측면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